예, 미국 대선의 공화당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내놓는 이 좌충우돌 발언들이 연일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단순한 논란거리 이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중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이 위스콘신 경선에서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자, 뭐 판세라든지 또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 미국 대선이 미국 정치 지형 변화의 어떤 분수령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면 기성 정치권과 이제 결이 다른 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의 이제 약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또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경선에서 도저히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반해서 본선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의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시작해서 어떤 경선에서는 좀 힘이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 본선에서는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경쟁력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어떤 그 여론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트럼프 위스콘신 경선을 앞두고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마지막 고비를 이제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화당의 주류 지도부에서는 어찌됐든 트럼프 후보의 이제 본선 경쟁력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어찌됐든 대안 후보를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 같은 이제 미국의 유력 보수지라고 할 수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재 전당대회라고 하면은 그동안의 경선 과정과 관계없이 당 지도부가 개입을 해서 네. 유력한 후보가 없으니까 우리가 본선 경쟁력이 높은 이러이러한 후보를 내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 전당대회 안에서 새로운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런 중재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위스콘신에서의 어떤 승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위스콘신은 전부 42명의 대의원 숫자는 작지만 승자 독식 제도고요. 또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주의 특징이 공화당의 근거지라고 할 정도로 공화당의 어떤 이념에 충실한 공화당 지지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화로까지 비춰지는 트럼프 후보를 여기서 어떻게든 끌어내리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실제로 테드 크루즈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라고 하면은 공화당의 차세대 주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중재 전당대회가 실시가 되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라이언 의장은 이번 경선에 아예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재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올릴 경우에는 또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어떤 정치제도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가능성까지 있어서 이번 위스콘신 경선이 여러모로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현장이 굉장히 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논쟁과 또 구설을 마다하는 화법이 굉장히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와 논란을 일으키는 그 중심에 서 있었는데요. 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안보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도 상당히 우려를 낳았습니다. 지난 2일 위스콘신주 유세에서 벌인 행한 발언이 제일 우리한테는 좀 자극적이고 좀 우려가 되는 사안이었는데요. 핵으로 무장한 이제 북한이 일본과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그건 지역 국가의 일일 뿐이고 우리는 상관할 게 아니다. 오히려 이런 약간 비꼬는 투의 말투로 했어요. 행운을 빈다. 또 영어로 하면 굿럭이라고 했는데요. 네. 네.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으로도 비칠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발언이라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한 이유가 뭐냐? 미국의 국가 부채가 19조 달러나 우리 돈으로 하면 뭐 천문학적인 숫자죠. 2경 2천조 원에 이릅니다. 네. 그러한 국가 부채를 감당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세계의 경찰 노릇을 계속할 수는 없다. 앞서서 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계속 그런 어떤 방위에 있어서의 어떤 보수적인 그동안의 보수층의 우려 이런 부분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하면서 계속 해왔는데요.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그전에 또 핵무장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 그런 발언도 이제 해서 또 논란을 빚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또 위스콘신에서 또 낙태를 하는 여성들을 처벌해야 한다 하는 네. 그런 발언을 해서 그 부분 역시 또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련의 발언들은 어떤 도널드 트럼프의 직설적인 화법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또 한 가지 또 작년 8월에 논란을 일으켰던 가장 대표적인 발언을 예로 들면 칼리 피오리나 HP CEO였던 칼리 피오리나에 대해서 그녀의 이야기는 10분만 들어도 답이 없다, 두통만 인다 라는 어떤 자극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고 또 폭스뉴스 앵커죠 맥인 켈리하고 벌인 논쟁도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어떤 본인에 대해서 어떤 도발적인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월경 때문에 월경 때문에 좀 자극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폭탄 발언을 또 해가지고 한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하면은 좀 진중한 면도 있고 또 신중한 발언들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연일 이렇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좌충우돌 발언들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뭡니까? 근데 공화당 주류와 어떻게 각을 세워온 트럼프인데요. 어떤 미국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과 대중의 실망에서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과 동력을 얻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언론인들이 질문을 하는 데 대해서도 아주 공세적으로 반박을 해서 아예 질문 자체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어떤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발언과 태도들이 사실은 기성 정치인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결이 다른 모습들이죠. 그런데 또 그런 부분들은 기성 정치인들은 세련돼 있지만 또 앞뒤가 다른 말들을 계속하고 또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말이 계속 바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들이 실망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련됐지만 어떤 분장된 듯한 정치인들의 모습에 비해서 트럼프는 투박하긴 하지만 자신의 정견을 분명하게 각 미국인들의 정서를 대변해주고 또 명쾌하게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서 대중들이 어떤 신선함을 느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국내 미국 정치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최근 사석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앞으로 미국 정치 연구를 접겠다. 네. 이 얘기는 미국 정치 현상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어떤 이번 트럼프 현상을 분석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일면을 또 보여주는 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이러한 트럼프의 생각이 어떤 외교적인 이슈에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우리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고 전반적으로 모든 긴장 수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제일 우려해야 되는 대목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유럽과 동북아 또 전 세계에서 미국이 해온 여러 가지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송두리 이제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마저 내비치고 있어서 더 우려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트럼프 현상이라는 이런 현상 자체가 어떤 괴짜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 보수층의 어떤 속내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단지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걱정만이 아니라 어떤 전통적인 미국 자유주의에 기반한 불간섭주의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1,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참전을 상당히 늦춰왔던 유럽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어떤 초기의 전쟁 때 미국이 취했던 입장과도 상당히 맥이 닿아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말 중에서 자, 북한하고 일본이 싸우면 그들끼리 하는 전쟁이고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말이라든지 또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자,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상당히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안보 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트럼프가 이를테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자체가 일단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아까 부분들에서 일단 우리는 안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실제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미국이 해온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돌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면은 당장에 이제 큰 우려를 하지는 않아도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했던 여러 가지 말들, 당신들의 안보는 당신들이 지켜라 하는 이런 부분들은 네. 안보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미국의 어떤 안보 우산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어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갖고 또 우리 스스로 이렇게 계속 노력해가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김중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